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영민입니다. 자, 혼다에서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최초로 양산한다. 테슬라보다 한 발 앞서서 세계 최초로 내놨다. 자,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기업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정말 좋아하죠. 이걸 놓고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아요. 야, 제한적인, 그리고 또 가격도 터무니없는 그런 자동차를 100대 한정적으로 내놓고서 이게 세계 최초라고? 야, 얘네들 또 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게 어디야. 지금까지 못했잖아. 근데 먼저 했잖아. 제한적이라 그래. 충분히 의미가 있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레벨 3 양산화하고 이걸 최초로 구현했다. 이런 타이틀 달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혼다에서 상용화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00대 한정이고요, 일단. 레전드, 혼다의 플래그십 모델을 사용해서 요거를 1,1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리스 형태로요. 한국에서 5천에서 6천만 원 중반대까지 판매가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6천 중반대 때는 3.5리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 자율주행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면은 그 달러로 하면은 10만 2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화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1화 기준으로 하면 1억 2천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차량 가격이 2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라이다를 비롯한 피전 센싱, 요걸 기반으로 하고 또 이런 센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 이걸 구현하는데 착값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현 방식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시속 30km 이하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이상의 속도에서 활성화 안 돼요. 그리고 시속 50km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일단 활성화가 되면 50km를 넘기지 않는 그 이하의 속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간선도로, 가다서도를 반복하는 복잡한 도심에서 추돌사고 많이 일어나고 또 극심한 운전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이런 곳에서 도움을 얻기만 해도 레벨 3를 먼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의 기술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테슬라보다 먼저 앞서서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을 달기에는 좀 너무나 좀 부끄러운 구성이죠. 어쨌든 뭐 대중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차량 가격의 2배나 되는 그 가격을 지불해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에서만 활성화되고 50km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레벨 3 자율주행이다. 요거는 이제 그 주행 보조 기능이죠. 복잡한 도로에서 가다서도를 반복할 때 손과 발이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보다 진보된 형태의 주행 보조라고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테슬라를 앞섰다라고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가격이 뭐 1,000만 약간 넘는 가격인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FSD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어느 단계로 진행이 될 것인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교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혼다가 만만한 제조사는 아닙니다. 기술력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습게 볼 제조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법안을 일본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개정을 해서 제조사가 이런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도록 개정까지 해서 레벨 3를 제한적으로나마 출시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율주행 관련된 법이 지금 뭐 각 나라 단위에서 뭐 제정이 안 돼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독일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10월부터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냐면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규정에 맞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사고위원회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있는 제조사든 어디든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정리가 되어 있고 세부적인 법안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선뜻 제한적이나마 3단계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하려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이런 환경들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일본이 이제 100대 한정이긴 하지만 내놨다는 거에는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그 혼다는 이제 라이다 퓨전 센싱을 이용하는데, 라이다를 이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슬램이라는 기술,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 기술을 최초로 자동차에 제안한 분이 시드니 공과대학 기계 메카트로닉스의 제미니 디사나에케 교수입니다. 이 제미니 디사나에케 교수는 스리랑카 태생이에요.
이분이 로봇공학에 사용됐었던 슬램, 시뮬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 이 기술을 자율주행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슬램을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3년에서 2007년 3회에 걸친 다르파 챌린지에 이 6개 공과대학이 참여를 해서 경합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 세 번째 경합에서 아시다시피 카네기 멜론 대학,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이 1, 2 했고요. 3위가 이제 버지니아 공대였는데, 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이 슬램 기술 책임자가 후르가와 교수, 일본의 후르가와 교수셨고요. 이분이 그리드 베이스드 스캔 맵 매칭이라는, 그러니까 슬램 요 기술을 통해서 라이다로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동차처럼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PC 시스템 매프가 너무 크니까 전력 소모도 크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딱딱 그 특이점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HD 맵을 형성하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런 기술을 고안하신 분으로 또 유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로봇공학에서 활용을 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보통 로봇이 한 시속 20km 정도로 조깅 형태로 이렇게 뛰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 슬램 기술이 활용이 됐는데, 자동차는 뭐 아시다시피 예, 최소 시속 60km 이상을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 100km 정도를 문제없이 달려서 그 가운데서 들어오는 라이다의 그 이미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취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화해서 판단해서 액추에이팅하는 뭐 이런 자율주행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 라이다 깃발의 그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한 시속 50km에서 60km 사이 속도까지는 안정적인 구현이 가능한 그 기술적인 단계까지는 와 있고요. 일본에서 이 슬램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혼다는 그 1986년도에 아시모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최초 모델을 냈고요. 2018년도까지 그 아시모 사업을 유지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시모 사업이 무슨 돈이 되느냐, 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 혼다 내에서 회장 측의 그 기술에 미친 로또처럼 무조건 뭐 이거 해보고 싶다 꽂힘을 하는 거냐. 도대체 아시모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니? 뭐 걷고 뭐 쟁반 나르고 춤추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만들었니? 그런데 그 성과, 최초의 성과는 2017년도에 이 자율주행 바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NC750S라는 바이크에다가 이 혼다 아시모 기술에 사용됐던 이족보행, 그러니까 시뮬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중심을 잡는 것은 물론 운전자를 강아지처럼 졸졸졸졸 따라오는 이 자율주행 바이크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중심 잡는 바이크들은 선보였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따라오는 바이크는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혼다가 다 생각이 있었구나. 이거 하려고 아시모를 통해서 그 슬램 기술을 발전시켜 왔던 거였구나. 예. 결국 뭐 아시다시피 아시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보틱스 기술에 밀려서 2018년에는 이제 다 해체가 됐어요. 2018년 7월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술을 바이크 자율주행용으로 발전시키는가 싶었는데 출시가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이거 개발 안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이걸 상용화하려고 봤더니 바이크를 누가 그 돈 주고 사겠어? 라고 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혼다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라이더 센싱, 슬램 기술을 활용한 레벨 3에 해당하는 최초의 기술을 상용화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게 이르렀는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닛산에서 먼저 자율주행 발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닛산이 일본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르파 챌린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참가하는 대학들에게 기술 지원도 많이 하고 자금 지원도 많이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일본 제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혼다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역시 기술의 혼다인데, 어쨌든 혼다에서 아시모에서 축적됐던 기술을 레전드에 실어놓고 제한적이긴 하나 제조사가 보증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율주행 3단계 레벨에 해당하는 그 조건에서 운행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사고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기술이든 뭐 이렇게 초반에는 조잡한 형태, 이렇게 제한적인 형태로 출발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혼다에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 레전드에 실어있는 이 기술을 레벨 3의 최초 상용화 버전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 출시 대수 너무 제한적이고 가격도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찌됐든 뭐 대중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주목할 만한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자극들이 결국 테슬라에게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제조사들도 우리도 제한적으로나마 뭔가를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또 관련된 법안이 지금 서서히 제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법안 내에서도 좀 실험적으로 또 시장을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자극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현실에 맞고 대중화될 수 있고 그래도 제한이 최대한 적은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벨 3, 진정한 의미의 레벨 3의 자율주행을 누가 선보일 것인가.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제조사는 아무래도 테슬라죠. 베타 테스트 8.3 버전에서는 10배 이상의 베타 테스터들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출시가 곧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를 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현재 베타 테스터들이 보여주는 성과들도 보면은 가장 레벨 3의 제대로 된 기술 구현이 테슬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3단계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관련법 그리고 또 안전상 문제, 릴라이어빌리티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조사가 이걸 대중화시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게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해서 대중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그 자신감을 누가 먼저 갖고 있느냐입니다. 테슬라가 같은 전기차를 만들어도요. 모터 성능 더 훌륭합니다. 테슬라의 건성 기술을 보면 와인딩 건성 기술입니다. 헤어핀 건성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요. 와인딩은 초창기 건성 기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 출력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뭐 탄화기소 파워버더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진보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MSRM 모터로 개선이 되면서 그 PM, 퍼머넌트 마그넷도 강력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터 출력 자체가 높습니다. 효율을 높게 가져가고 또 그걸 통해서 단연간 최대한 그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면서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죠. 하지만 더 높은 성능과 더 긴 레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마진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는 건 기술적인 자신감입니다. 수많은 반복 테스트,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허용해도 10만 대, 20만 대, 50만 대 출고해서 소비자가 다양한 환경에 운영을 해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조사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보증할 수 있어. 이 단계가 기술의 완성인 거예요. 내연 자동차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 낼 수 있고 레인지도 맞출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고객 손에 넘겨줬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줄이고 레인지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술의 차이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3단계 기술 가지고 있어요. 레벨 3, 레벨 4 기술 가지고 있어요. 와이모도 그렇죠. 이미 레벨 4에 해당하는 기술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상용화 시켰을 때 소비자들에게 줘서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운전자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웨이모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나니까 이 운전자들, 인간 운전자들이 자꾸 그 이벤트에 근거를 주더라는 겁니다. 운전자 없네? 자율주행차네? 한번 시비 한번 걸어볼까? 한번 위험하게 길 막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또 부담이 되는 게 이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는 거 무서워하듯이 자율주행도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영됐을 때 발생하는 사고, 기계 오류에 의한, 판단 오류에 의한 사고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대중선에 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누가 먼저 갖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제조사가 릴라이어빌리티를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난 이미 됐어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테슬라를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테슬라는 지금 110만 대 자동차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OTA 연결돼 있어서 다양한 엄청난 주행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게 클라우드 컴퓨터에 모여서 알고리즘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가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면서 가장 먼저 현실화되고 대중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며 가격도 현실적인 레벨 3의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제조사들도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레벨 3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과정에서 혼다가 보여주는 액션이 의미가 없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2배고 뭐 시속 30km 이하에서 활성화돼서 50km 그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뭐래도 아무튼 반쪽짜리도 아니고 이게 뭐 3분의 1쪽짜리입니까? 뭐 이런 네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뭐 쉽게 구입하기도 어려운 뭐 이런 시스템인데 뭐 의미가 있냐 보면은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출발들이 이제 성숙해되면서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혼다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좀 더 속도 확대도 되겠다. 좀 더 가격 낮출 수 있게 좀 퓨전 센싱 조정하고 PC 시스템 조정해서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의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띠 깎는다고 이게 제목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한적인 기능 올려놓고서 뭐 세계 최초다. 테슬라를 앞서서 먼저 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다. 그리고 혼다도 야, 이 기술이 혼다. 그동안 놀지 않았구나. 아시모 그 뻘짓이라고 다들 손가락질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실을 맺는구나. 뭐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또 이 신기술에 매진하고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 피말리는 노력, 또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혼다 관련된 재미있는 뉴스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이슈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